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드디어 공모주 슈퍼먼스 6월에 청약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라메디텍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내용부터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 번에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메디텍은 세계 최초로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핵심 기술로는 첫째, 레이저 발진기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존 레이저 발진기 대비해서 크기를 90에서 95%까지 축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소형화에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 레이저 로드 설계 기술은요. 기존 발진기 대비 8배에서 10배가량 성장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효율, 저비용의 레이저 생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 주력 제품으로는 레이저 피부 미용 기기와 체열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먼저 피부 미용 기기로는 프락셔널 레이저 퓨라셀이 있습니다. 프락셔널 레이저는 피부 표면의 레이저를 조사해서 빠른 치유를 유도하게끔 하는 장비인데요. 피부 주름이나 모공을 수축할 때, 그리고 여드름 흉터, 이런 미용부터 해서 수술과 화상 흉터 치료를 위한 의료 목적으로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피가 굉장히 크고 한 대당 막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의 높은 가격대라 일반 소비자들은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의료기기로서 인증을 받은 기술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에스테틱 숍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라메디텍이요, 초소형 레이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장비를 휴대 가능한 수준까지 크기를 줄였고요. 그리고 레이저 침투 깊이까지 조절을 해서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도 허가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물론이고 에스테틱 숍과 가정용 제품까지도 모두 라인업을 다 갖출 수가 있었어요. 요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력 제품은 레이저 체열기인 핸디레이입니다. 보통 체열은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죠.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에 통증과 바늘 자국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의료 폐기물들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회사의 제품은 레이저로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순간적으로 내서요. 모세혈관의 혈액 유동을 자극하는 원리로서 체열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비침습 방식이라 통증이 적고 또 2차 감염의 위험 또한 낮다는 거, 의료 폐기물이 적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제품은 외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정부 조달청으로부터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유럽 CE와 미국 FDA 등등 글로벌 인증까지도 획득했습니다. 또 기존 바늘 체열 방식 대비해서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내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등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보험 등재를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사는 이 두 제품을 통해서 지난해에 약 30억 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비중을 보시면 피부 미용기기가 50%, 레이저 체열기가 45%로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 자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들 외에도 글로벌 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ODM 공급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실적 체크 한번 해볼게요. 사실 아직은 매출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제품화 이전까지는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21년에 피부 미용기기 제품화에 성공을 한 거고요. 그때부터 제품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회사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A와 A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근데 현재는 또 다수 기업과의 판매 계약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에 따른 앞으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회사 측은 올해 92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내년에 141억 원까지 외형을 키울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력 제품들의 24년 5월 기준 계약 체결된 현황이나 또 최근 K뷰티 열풍, K뷰티 디바이스의 해외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뷰티 모멘텀의 화장품주들이 제2의 호황을 맞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데다가 특히나 뷰티 미용기기들이 해외에서 엄청 반응이 좋기 때문에 라메디텍에는 매우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하이로닉,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원텍,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출했습니다. 26년 추정치를 쓴 것을 고려하면 적용 할인율이 26.75%에서 10.54% 좀 낮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공모 사이즈가 작고 그동안 화장품 관련 공모주들의 성과가 좋았다는 측면이 있어서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바로 이어서 보시죠. 경쟁률은 1115.44 대 1을 기록했습니다. 2278개의 기관이나 참여했고요. 그리드 위즈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결과인 거고 참여 건수를 놓고 본다면 2024년 최대치입니다. 워낙에 K뷰티 디바이스 인기가 최근에 너무 좋고 그래서 기관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도 사실 1000대 1을 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경쟁률이면 비교하고 따져보고 할 것도 없이 매우 높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1,400원에서 12,700원이 제시됐죠. 보시면 상단 이상의 분포가 가격 미제시 포함 100% 전부 다였고요. 특히나 대부분이 16,000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17,000원 초과도 조금 보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26% 정도 초과한 16,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8.17%, 수량 기준으로 9.93%, 높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정도. 그래서 우리도 상장 당일에 슈팅을 줄 때 잘 팔고 나오면 되겠어요. 네,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좋습니다. 확약 비율이 꽤 높았다면 매우 좋다라고 할 텐데 확약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좋다 정도. 네, 그럼 공모 개요를 다시 체크해 봅시다. 공모가가 16,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208억 원, 시가총액은 약 1,384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그럼에도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죠. 상단을 초과했음에도. 청약은 6월 5일과 6월 7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현충일이 꼈습니다. 환불은 6월 11일, 4일이 걸린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상장은 6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부분은요. DB금융 제12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치는데 스펙은 상장이 6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겹치지 않을 것 같아서 둘 다 좀 참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조합에 16,280주, 딱 1.25% 배정했더라고요. 사전 수요 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1인당 배정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소화될 확률이 100%라고 봅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확인하시죠. 상장 주식 총수의 33.11%에 해당하는 물량이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벤처금융이 0.75%, 기타 주주가 17.55%, 공모주주가 14.82%, 그래서 기존 주주의 비율이 18.30%로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개인 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좀 불안하긴 한데 아마 다들 마찬가지로 라메디텍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을 거라서 상장일 주가 흐름을 완전 망쳐놓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금액으로 계산하면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59억 원. 상단에 결정이 됐다면 300억 원대일 텐데 초과하는 바람에 450억 원을 넘기게 됐네요. 가볍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수급 상황에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전부 다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상장일 엑시트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그래도 전환사채나 전환상환 우선주 등등에 신경 쓸 물량은 없는데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39만 4,750주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보호예수 물량을 고려하면 상장 후 1년 이내에 유통 가능한 수량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경쟁률이 매우 높고 참여한 기관의 대부분이 상단 초과를 질렀기 때문에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26% 초과한 16,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8.21%, 수량 기준으로 9.93%, 높진 않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 유통 가능 물량은 33.12%로 조금 있는 편이긴 하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18.30%로 좀 높았어요. 이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459억 원, 아주 부담되지는 않는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우선 비슷한 유통 가능 금액의 종목들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KNR 시스템, AS텍, 그린리소스, 퀄리타스 반도체, 밀리의 서재, IMT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 100에서 한 250% 내에서 편차가 좀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중에 AS텍이 바로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였죠. 물론 라메디텍은 미용기기와 체열기가 주력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이 화장품 섹터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AS텍이 시초가 204%로 출발, 고가 기준 245%까지 찍어줬었기 때문에 이런 게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특히나 과거에 가벼운 화장품 IPO들은 하나같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홈 뷰티 디바이스, 가장 최근에 상장한 대여 APR의 경우에 덩치에 비해서는 가줄 만큼은 잘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라메디텍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좀 높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노브랜드, 미래에셋 비전 4호를 보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이 분명히 다시 살아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메디텍은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된 공모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따져보고 이론적으로 주가 계산하는 거 이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장외 시세 또한 이번엔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5월 28일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한 주, 두 주씩 거래가 되다가 오늘 100주씩 거래되면서 가격을 급락시켰어요. 누군가가 좀 짜고 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거래도 너무 최근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기술 특례 상장이라서 환매 청구권 부여가 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었더라고요. 그만큼 주관사 측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금 계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32만 4,500주가 배정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16만 2,250주가 되겠고요. 계좌는 6월 4일까지 만들어야 청약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의 한도는 16,000주까지고요. 증거금으로는 1억 2,8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균등만 참여하는 분들은 8만 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청약 건수부터 예상해 볼게요.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가장 최근에 한 것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그 이전에 시큐레터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네, 참여 건수를 보면 다 18만 건 내외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계좌가 좀 추가로 개설이 되기는 했겠지만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 주관사로서 참여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0만 건을 잡아보면 균등 배정 수량은 0.81주 정도가 됩니다. 비교적 확률이 높은 추첨 한 주일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추첨 한 주를 예상합니다. 증거금은 약 4.7조 원 정도를 잡아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약 3,620대 1 정도가 되더라고요. 비례 한 주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3,6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2,88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2일차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고요. 자, 제 예상 경쟁률 기반으로 라메디텍의 일반 등급 풀청약 시 기대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6,000주를 청약하면 균등은 그래도 확률이 좀 높으니까 한 주, 비례는 4주 가능하겠고요. 이때 배정 금액은 8만 원. 저는 기대 수익률을 100%에서 200%까지 잡았습니다. 더블 기준 기대 수익이 8만 원, 200%까지 가준다면 내가 좀 고점에 팔 수 있다면 16만 원. 환불까지 4일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파킹 이자 대비해서는 꽤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풀청약할 예정이고요. 남는 돈은 DB금융 제12호 스펙에 참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바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네요. 내일은 그리드 위주 청약 잘 마무리하시고 또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거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